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만일 조국 전 대표가 국힘당이었다면, 만일 곽상도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 전 대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아 재판도 받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곽 전 의원은 3족이 멸해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현 주소인 거죠. 나경원 의원 등 지난 20대 국회 새누리당 시절 벌어진 동물국회 폭력 사태, 즉 패스트트랙 재판은 5년째 오리무중인데요. 이 재판이 끝났다면 현재 22대 국회에서 못 보게 될 국힘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을 겁니다. 사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요.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인 거죠.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황당하고 허망할 따름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1, 2심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며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함구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 전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판에 말을 아낀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대로 탄핵 국면에서 사법부의 정당성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일 텐데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는 그에게 또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조국은 투사였는데요. 유죄 확정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돌풍을 일으키며 윤석열 정권과 맞서 최전방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국 당신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 모두 끝까지 이 정권과 맞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겠습니다. 당신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날의 뜨거움이 비를 맞으며 외치던 구호가 광장에서 맞잡아 주신 손이 울고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이 제 가슴 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닙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입니다.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촛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이루어냅시다. 이만 물러갑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당하게 된 건데요. 검찰을 개혁하려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국 수사를 빌미로 검찰의 구테타가 시작됐는데요. 어찌 보면 윤석열의 구테타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을지 모릅니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 등을 유죄로 본 하급식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를 모두 유죄로 판정한 판사는 바로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8월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딸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거짓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뻔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묵인했는데요. 검찰 기소의 사실관계와 논리가 워낙 말이 안 돼 파기환송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나왔지만 엄상필 판사는 아무 고민 없이 원심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는데요. 또한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정말 집요하고 악랄하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로써 정치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주요 정적 중 한 명인 조 전 대표를 제거하게 된 거죠. 조 전 대표의 최종 판결을 선고한 엄상필 판사는 조 전 대표의 가족의 멸문지화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엄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은 이를 제가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05년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중강간이 아니라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법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끝으로 내란 숙의 윤석열의 네 번째 12.12 담화 제2의 계엄 선포인 망상의 29분 발언을 하이라이트로 뽑아봤는데요. 왜 이 자가 탄핵을 당해야 하는지 꼭 곱씹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